벤츠가 지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벤츠 코리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 사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겪고 계신 고등학교 3학년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이걸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번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로 모든 일상을 잃은 고3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님. 저는 풍경채 동에 거주했던 평범한 고3입니다.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로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모든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8월 1일 6시 15분부터 14시 35분까지 화재가 진행되었는데 새벽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전 휴대폰 하나에 안경 하나 달랑 챙겨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텐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컨디션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뉴스에서는 200명 대피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 세대가 대피해서 4,000명 정도가 대피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금방 진화될 줄 알았으나 연쇄 화재로 전소가 70여 대, 다른 100여 대 차들이 그을림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쇄 화재다.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불이 붙고 그 다음 차 불이 붙고 이런 식으로 그 차 자체가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또 발화원이 되면서 이 연쇄 화재가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군요. 지하 1층은 그 당시 온도가 1500도에 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지하 2층도 100도를 넘겼다고 하니 열로 인해 여기 집계되지 못한 차들의 피해까지 손실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당연히 배수관이 모두 망가져 저희 동을 포함해서 몇몇 동은 단전, 누수, 그래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뉴스에서는 그냥 대피했다 정도만 알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했군요. 그리고 제 가족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모두 출근 전이어서 차량 2대가 모두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었고 하필이면 2대 모두 1층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대는 완전 전손됐고요. 지금 2차예요. 이렇게 전손된 겁니다. 그리고 한 대는 반파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태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주나 자차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차 처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손이 되게 되면 차량의 중고차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죠. 피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벤츠 전기차인 EQE350에서 시작되었으며 배터리는 배터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CCTV 영상을 첨부해 주셨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혼자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폭발 이후 스프링클러도 작동되지 않은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단지에 계신 이 주민 여러분들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3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회사, 제조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친구 집 그리고 쉘터를 전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점점 관심은 끊기고 있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쉘터가 초등학교를 쉘터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지금 텐트 같은 걸 치고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일상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한 메일을 드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전해주셨어요. 어쨌든 용기 내서 메일 보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인터넷에 많이 나왔고 워낙에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이런 내용들이 중계가 됐어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많이 화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일단 나는 전기차 오너가 아닌데 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가솔린차 오너들의 차를 불태우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입주자들, 이 죄 없는 입주자들의 삶에 큰 위협을 가했고 일상을 파괴했고, 심지어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전기차 몇 대들 때문에 우리 집이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전기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야만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자동차 혼자 서 있는데 불이 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너무나 화가 나고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벤츠가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가만히 있는 차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화재 사건하고는 양상이 또 다릅니다. 다른 화재 같으면 차량을 충전하는 과정, 충전기의 오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건 또 차주의 개조에 의한 잘못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영상에서 보듯이 가만히 있는 자동차 자체의 문제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벤츠의 잘못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벤츠의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무조건 리콜을 해야 되고, 아파트 그리고 피해 차량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모두 배상해줘야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아파트 입주자들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벤츠에 빠른 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벤츠가 지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사건이 발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빠르게 조사하고 답을 주고 빠르게 배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벤츠 코리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겁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인지 합동조사는 앞당겨서 오늘 한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어떤 식의 답을 내놓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연수원을 오픈해서 대피소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거든요. 뭐 하나은행 아주 통 큰 결정 환영하고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정도의 제공을 하는데 벤츠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 이거 그냥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전기차 화재 사고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차 화재는 어떻고 지하주차장 화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감식이 끝나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차량입니다. 59시간, 그러니까 3일 전에 주차하고 그 이후에 운행하지 않았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걸 운전자 과실로 몰아간다거나 차량의 손상 때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겠죠. 어쨌든 지금 자동차가 스스로 불이 붙었다, 제조사의 책임을 벗어나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화재 상황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차량 아래쪽으로 연기가 쫙 깔립니다. 아마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요 이전부터 깔리기 시작했을 텐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새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연기 발생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연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이때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발생한 상황으로부터 쭉 시간이 가는데요. 지금 한 1분여 정도 연기가 계속 나오더니 이윽고 금세 펑 하고 불이 붙습니다. 영상이 앞뒤로 조금 더 길었다면 더 많은 게 보였을 텐데 여기서 아쉽게도 영상이 끝납니다. 만약에 영상을 공개했다면 이 공개된 이후 영상까지 같이 보여줘야 될 텐데 이걸 아파트 측에서 왜 여기까지만 영상을 공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후 영상이 중요하냐면 이후에 스프링클러는 어떤 식으로 작동됐는지, 그리고 화염은 어떤 식으로 옮겨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긴 용량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확한 화재 지점을 저희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타이드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주신 사진인데요. 이 주차장에는 지금 자동차가 가득 차 있었죠. 여기 보면 통로에 주차된 차가 하나 있고요. 발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발화가 됐고 바로 옆에 모닝이 한 대 서 있어요. 모닝이 전소됐고요. 오른쪽에도 차량이 한 대 전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화재로 양쪽으로 차량이 한 대씩 전소된 게 가장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방향 이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전기차 한 대가 40대를 태웠다 이런 식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원래 대형 화재라는 건, 특히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라는 건 한 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차를 태우고 그 다음 차가 또 다음 차를 태우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옮겨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차들은 다 불이 붙었는데 주차칸을 한 칸 건너선 다른 차들은 이 화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거죠. 이쪽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쪽은 새까맣게 탔고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5m 간격일 텐데 5m 정도의 간격으로도 화재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전기차가 여기 있더라도 몇 미터 밖에 있는 자동차까지 불을 태우진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 차가 옆에 차를 태우고 옆에 차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흔히 가솔린 차는 옆 차를 태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EQE 같은 경우는 88kWh 배터리인데요. 전기차 중에는 대형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kWh 배터리라고 쳐도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 용량은 360메가줄입니다. 휘발유 50리터는 1600메가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용량이 휘발유가 훨씬 더 큽니다. 자동차 휘발유의 에너지 용량은 전기차 에너지 용량의 5배 정도. 휘발유가 불이 붙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런 종류의 화재에서는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게 됩니다. 휘발유가 타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가솔린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솔린이든 전기차든 일단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옆차로 옮겨 붙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묘한 점은 이 왼편으로는 화재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꺼졌습니다. 뭐 다행이죠. BMW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이 약간 그을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어째서 이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어쩌면 이게 모닝이라서 기름이 적게 들어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감식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면 왼쪽으로는 불이 붙지 않고 오른쪽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옮겨 붙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반대편은 그럼 왜 옮겨 붙었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좀 어려운 거죠. 영상에서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화재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걸 한번 보죠. 네, 화재가 나오면 즉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작동되지 않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나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되네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까 메일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측에서 이 이후 영상까지 좀 공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프링클러는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뭐 잘 모르는 상태. 근데 문제는 반대편입니다. 지금 반대편 오른쪽으로는 화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그게 건너편 지금 한 5m 간격이 있는 이 건너편에 있는 차량까지 불이 붙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근데 어쩌면 이 윗부분에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여기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 부분에서 화재가 옮겨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해보게 되고 어쩌면 여기 환기구가 이쪽에 있어서 화염이 또 저쪽으로 옮겨간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소된 상태에서 관건은 이쪽 편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떻게 저기까지 넘어갔느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화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모두 다 이런 화재로 이어지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코나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 한 대가 전소됐죠. SM3ZE 지하주차장 사고 발생했는데 차량 한 대 전소됐습니다. 코나 지하주차장 사고 와 이것도 많이 알려진 건데 이것도 차량 한 대 전소. 볼트 EV 지하주차장 화재 있었는데 차량 한 대 전소. 볼트 EUV 지하주차장 화재 있었는데 차량 한 대 전소되고 두 대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손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거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대부분이 뭐 불행 중 다행인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 차량들이 한 대만 불이 나거나 기껏 해봐야 두세 대? 이 정도 불이 나고 그치게 됩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뭔가 독특한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당연히 문제입니다. 당연히 벤츠가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정부에서도 나서서 책임을 촉구해야 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상하게 규모가 컸던 이 대형 화재의 원인은 뭔가? 다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화재를 아실 겁니다. 천안 출장세차 화재 사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P아파트 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때 차량은 666대가 불이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이 중에 44대는 크게 훼손돼서 전손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차량도 그을음 피해를 당해서 실제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는 사고였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 출장 세차를 하시던 분이 LPG 탱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차를 하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거의 전부가 불이 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보온재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보면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에 보온재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이 지나가거나 차가운 물이 지나갈 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온재를 더하게 되는데, 그 보온재가 화재에 취약한 보온재를 썼다는 거예요. 가연성 보온재를 써서 그 보온재를 꺼내서 거기 불을 붙여보면 바로 불이 붙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소방시설이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프링클러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준비작동식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화재 감지기를 2개 이상을 작동시켜서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함께 화재를 감지해야만 펌프가 작동돼서 그때 물이 나오고, 그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결과 출장 세차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C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화재 일으킨 사람이나 그 회사 대표라면 그렇다 치는데 왜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큰 형을 선고했나? 이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연동을 꺼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불이 나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관리업체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스프링클러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재가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고였죠. 7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대형 사고였는데요. 이 사건은 묘하게 처음에는 전기차 화재라고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폭발로 인한 사고다,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디젤차의 문제였습니다. 디젤 탑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옆에 세워놨던 박스에 불이 옮겨 붙게 되면서,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 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면 당연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건 어떤 사고였나? 2022년 9월 26일 배송업체 직원이 운행하던 냉동 탑차에서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거기 불이 붙게 돼서, 그래서 불길, 연기가 퍼지면서 배송업체, 하청업체 직원들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상해까지 입힌 혐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재판 중이냐면 그때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던 게 문제다 라면서 현대백화점 측은 관리책임 쪽에 문제를 삼고 있고요. 관리책임 쪽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 하더라도 천장재가 애초에 우레탄을 사용해서 그게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책임 소재를 놓고서 계속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스프링클러가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안전저널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면요, 현존하는 소화 설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화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소방 전문가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 사고도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를 억제하거나 소화할 수 없어서 결국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조기에 작동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지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대형 화재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기 전인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얘기부터 살펴보면요, 2013년 8월 20일 새벽 3시 의왕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차량 155대가 불에 탔습니다.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2014년 7월 새벽 3시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0대가 불이 탔는데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물론 이 차들은 다 가솔린차거나 디젤차입니다.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당시의 스프링클러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어도 100대 이상이 불이 붙게 되는 연쇄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인식돼서 그때 당시 제대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가 몇 대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몇 대가 제대로 작동됐을까?
아닙니다. 18%가 제대로 작동되고 82%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나아졌겠지 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몇 퍼센트나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청라 아파트는 그러면 제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는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스프링클러를 그러니까 잠궈놨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실내 온도가 너무 덥고, 그리고 파이프가 뭔가 배선이 잘못되면서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내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아예 잠궈 놓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건데, 설마 불이 날까 하는 이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돼도 전기차는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화재에 아무 도움이 안 될까?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전기차 화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화재는 화재대로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EQE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메르세데스 코리아는 이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에 스프링클러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아니, 전기차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프링클러 위에서 물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나요?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화재 진화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스프링클러는 이 가솔린차도 진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대형 화재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도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도 있죠. 논문을 보시면 EV6의 배터리 열폭주를 시켰습니다. 최성기에, 그러니까 가장 화재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어요. 그래서 단 2개의 노즐을 개방했을 때 옆 차량의 화재가 전이되느냐, 전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압이 되느냐 라는 건데요. 옆 차에 전이가 안 됩니다. 이 스프링클러만으로도 전기차 화재 전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조사한 거죠. 이분들은 자동차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팀장, 토지주택공사 차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분들이어서 지금 건설 쪽에서 이 화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분들이 내놓은, 누구를 편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정말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공포를 막고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이런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진짜 지하주차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살짝 꾸며놓은 건데, 이게 지하주차장하고 달리 옆에서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니까 이건 재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옆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도 되거든요. 화재가 더 잘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잘 설계하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아주 크고, 가솔린에도 정말 중요하고, 전기차 화재에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개 실험을 계속합니다. 각 소방학교에서 이걸 다 테스트를 하고요. 저도 서울소방학교에서 직접 이 소방훈련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특별히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 경기소방학교에서 내놓은 것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경기소방에서는 지금 전기차 세대를 놓고 테스트했는데요. 아이오닉5, EV6, 니로 EV 이렇게 세 가지 차를 놓고 배터리팩에 직접적으로 송곳을 찔러서 이런 식으로 화재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서 화재를 제압하는 훈련을 해보였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떨어뜨려요. 불이 이렇게 붙어요. 그냥 물로 끄네요. 물로 끄네. 잔불이 오래 남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이 붙는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는 이게 불을 끄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불이 붙는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끄는 데까지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화재 진압 시험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도 하고, 수조에도 넣어보고, 차수벽도 쳐보고, 지식 수화포도 사용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결과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전기차가 초기 진압이나 확산 차단에 내연기관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전기자동차는 불이 안 꺼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불이 꺼진다, 게다가 방수진압법으로도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얘기하고요. 잔불 잡는 게 어려운데 지식수화포를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수조에 넣고 지식수화포하고 뭐 차수벽 세우고 이렇게 어렵게 불을 꺼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이 된다, 요걸 모든 걸 시험 결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전기차가 더 불이 잘 붙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서 했던 시험인데요. SBS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시험 전에 멘트를 하시죠. 전기차는 완전 충전을 했고요. 그리고 가솔린은 폭발 위험 때문에 연료를 3리터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두 대의 차가 제공되는 건 레이 EV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기 레이 EV, 하나는 가솔린 레이 EV를 놓고 두 차의 화재를 일으켜봤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완충, 가솔린은 3리터 넣었다는 건데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등유를 썼다고 합니다. 등유로 차량 아래쪽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래서 이게 불이 붙도록 했다라는 건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더 크게 불이 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화재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불을 끌 때는 가솔린은 쉽게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기차는 불을 붙여보니까 불이 잘 붙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최성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불이 커지는 순간까지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일단 최성기를 지나고 나면 그 후로 열폭주가 일어나서 가연성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불을 뿜어내듯이 나오니까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화재 온도가 뜨거워서 뭐 용광로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재 온도를 놓고 보면 여기 1m 떨어진 곳에서 온도를 잰 거예요. 그 현장이 아니고요. 1m 떨어진 곳에서 전기차는 631도, 내연기관은 935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화재 온도가 전기차 화재 온도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사용된 차량은 레이 EV 구형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성능 전기차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화재하고 1대1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와 가솔린차의 화재 양상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가솔린은 뜨겁게 빠르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타오르고 빠르게 꺼지는데 전기차는 불이 늦게 붙고 일단 타기 시작하면 오래 탄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가솔린이 더 위험하다,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우리가 아직 정확한 화재 방식, 화재 데이터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완전히 없도록 이 가솔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게 분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화재라는 그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수많은 차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불쏘시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편을 갈라서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거나 혐오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화재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지하주차장의 안전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이런 사고를 다시는 겪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사고는 계속 있었고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습식으로 전환하고 만에 하나 잘못돼서 물이 쏟아져 나올지언정 불이 났는데 작동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멈춰있는 차에서 발화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과거 현대에서 구형 코나에 있던 문제, 그거 수조 원이나 들여서 전량 리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벤츠도 이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비단 EQ의 문제가 아니라 벤츠 엠블럼을 달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신뢰, 그런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한 실험 그리고 충분한 화재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에서 발생한 화염이
옆 배터리 셀로 옮겨가는데 최소 5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열폭주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전기차 관련 안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전기차 선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당시에 답변을 들었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배터리셀 하나가 화염에 휩싸이더라도 바로 인근한 셀에 화염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연구,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이 배터리셀이 열폭주를 일으키는 걸 근원적으로 막도록 하는 이런 규제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화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밝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